같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인데 KIT 유전자 변이를 가진 환자는 평균 36세에 발병하고 TET2 변이를 가진 환자는 63세에 발병합니다. 이 27년의 격차에 암 연구의 오랜 통념을 흔드는 단서가 숨어 있어요. 왜 어떤 변이는 젊은 환자에 몰리고 어떤 변이는 늙은 환자에 몰릴까요? 이 패턴이 우연이 아니라 어떤 변이가 진짜로 암을 일으키는지를 가려내는 단서라면요? 이 영상에서 보여드릴 건 세 가지예요. 첫째, 왜 자주 보이는 돌연 변이가 곧 암 유발자는 아닌지. 둘째, 환자 나이만으로 어떻게 진짜 유발자를 가려냈는지. 셋째, 그 결과로 TP53과 NOTCH1 같은 유전자의 해석이 어떻게 바뀌는지요. 오늘 살펴볼 논문은 네이처 제네틱스에 실린 Age Distinguishes Selection from Causation in Cancer Genoms예요. 우리말로는 환자 나이가 암 유전체에서 선택과 인과를 가려낸다 정도가 되겠네요.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먼저 왜 이 연구가 중요한지부터 짚어볼게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암 유전자를 찾는 표준 방식은 이거였어요. 암 환자의 종양 유전체를 대량으로 시퀀싱한 다음 우연히 생길 확률보다 더 자주 보이는 돌연 변이를 골라냅니다. 이런 변이를 양의 선택을 받았다고 부르고 곧 암을 일으키는 드라이버 유전자로 분류해왔어요. 그런데 함정이 있었어요. 정상 조직, 그러니까 암이 아닌 사람의 식도나 혈액에도 같은 돌연 변이가 잔뜩 쌓인다는 게 알려졌죠. 대표적인 예가 NOTCH1이에요. 식도 편평세포암보다 정상 식도 상피에서 오히려 더 자주 보이고, 쥐실험에선 너시원 변이가 암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막는 쪽으로 작용했어요. 양의 선택을 받았다고 해서 다 암 유발자는 아니라는 거죠. 이 그림이 그걸 보여줘요. 가로축은 정상 조직에서 그 변이가 얼마나 자주 보이는지, 세로축은 암 환자에서 얼마나 자주 보이는지예요. TP53과 NFE2L2는 발암 효과가 100배가 넘는데 같은 식도에서 NOTCH1은 1보다 작은 값, 즉 암을 오히려 억제하는 쪽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논문 저자들이 던진 질문은 단순했어요. 선택과 인과를 어떻게 분리할까? 정상 조직 데이터가 있는 식도나 혈액 같은 경우는 비교가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암은 정상 조직 데이터가 없거나 부족해요. 그래도 진짜 암 유발 돌연 변이를 가려낼 방법이 있을까? 이게 이 논문의 핵심 질문이에요. 이제 어떻게 풀었는지 봅시다. 먼저 발암 효과를 수학적으로 정의했어요. 어떤 변이를 가진 세포가 단위 시간당 암을 일으키는 확률을 run, 같은 조건의 변이 없는 세포의 확률을 r성이라고 하면 발암 효과 W는 두 값의 비율이에요. 또 노비우가 100이면 그 변이는 암 발생을 100배 빠르게 만든다는 뜻이고 1이면 영향이 없고 1보다 작으면 오히려 막는다는 뜻이죠. 여기서 결정적인 통찰이 나와요. 두 종류의 변이는 환자 나이 분포가 정반대로 달라요. 양의 선택을 받지만 암을 일으키지 않는 변이는 정상 조직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늙은 환자의 종양에 우연히 더 많이 따라 들어가요. 반면 강력한 발암 변이는 암 발병 자체를 가속해서 어린 환자에서 더 자주 발견되죠. 즉 환자의 나이가 진짜 유발자를 가려내는 결정적 단서가 되는 거예요. 이 그림 위쪽은 양의 선택을 받지만 암을 일으키지 않는 변이의 시나리오예요. 시간이 갈수록 정상 조직 안에서 점점 큰 비율을 차지하다가 결국 다른 변이가 만든 암에 우연히 따라 들어갑니다. 아래쪽은 강력한 발암 변이로 암 발병 자체를 가속해 어린 나이에 암을 만들어요. 그럼 실제 데이터로 무엇이 발견됐는지 볼까요? 첫 시험되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줄여서 AML이에요. 정상 혈액의 클론 진화가 가장 잘 알려진 조직이고 데이터도 풍부하거든요. 연구팀은 AML 환자 4,700여 명과 정상 혈액 2,400여 명의 시퀀싱 데이터를 모아서 서밋 한계 표준 AML 드라이버 유전자를 분석했어요. 유전자별 평균 발병 나이를 봤더니 KIT는 36세, TET2는 63세였어요. 같은 백혈병 안에서도 환자 나이가 27년이나 갈렸다는 거예요. 이 그림 패널 B가 그 분포를 보여줘요. 왼쪽 KIT부터 오른쪽 U2A F1까지 평균 나이가 점점 올라가죠. 그리고 패널 L을 보면 정상 혈액에서 변이가 더 자주 보이는 유전자일수록 환자의 평균 나이도 높았어요. 정상 조직 진화의 흔적이 환자 나이에 그대로 묻어난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그 바람 효과와 환자 나이의 관계를 봤더니 그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5, 바람 효과가 클수록 환자 나이가 어렸어요. 우연일 확률은 약 2%로 통계적으로도 유의했죠. 자, 그런데 이 패턴은 AML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식도 편평 세포암 약 900명에서 바람 효과와 환자 나이의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0.66, 대장암 1700여 명에서도 거의 같은 수치였어요. 유방암에서는 TP53과 가테스린, 교모세포종에서는 BRIF가 모두 어린 환자에 몰렸죠. 정상 조직 데이터 없이도 환자 나이만으로 진짜 유발자를 골라낼 수 있다는 게 일관되게 확인된 거예요. 이 그린 패널 F학에서 그 관계가 한눈에 들어와요. 바람 효과가 큰 유전자일수록 점들이 아래로 깔리는 게 보이시죠? 두 코호트 모두에서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리해 볼게요. 노THR처럼 양의 선택은 분명히 봤지만 바람 효과는 1보다 작은 유전자들이 세 시각에서 다시 보였어요. 그동안 식도암 드라이버 목록에 올라 있었지만 실제 인과는 반대 방향이었던 거죠. 이 정보는 단순한 분류 문제가 아니라 항암제 개발에서 어떤 유전자를 표적할지를 좌우합니다. 더 나아가 어린이 백혈병이 어른과 본질적으로 다른 유전자에 의해 일어난다는 오랜 통념도 흔들렸어요. 어린 환자에게 자주 보이는 변이의 일부는 사실 정상 혈액 진화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설명되거든요. 이건 항암제 개발에서 어떤 표적이 진짜 암을 끌고 가는지, 어떤 표적은 그저 방관자인지를 가려낼 도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계와 앞으로의 방향이에요. 물론 한계도 분명해요. 환자 나이는 환경, 그래서 생활 습관, 유전적 배경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모든 암에 그대로 적용하긴 어려워요. AML 외 다른 암은 정상 조직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문제도 남아있죠. 그렇지만 저자들은 현재 커스미크 같은 거대 데이터베이스에서 환자 나이가 빠져있는 약 30%의 샘플에 나이를 채워 넣기만 해도 이 도구가 훨씬 강력해질 거라고 말합니다. 정리하면 같은 백혈병에서 KIT과 TT2의 27년 격차는 단순한 노이즈가 아니라 진짜 암 유발자를 가려내는 신호였어요. 환자 나이라는 변수가 인과의 실마리가 된다는 게 이 논문의 핵심이에요. 원논문 링크는 설명란에 달아뒀으니 관심 있으시면 직접 읽어보시길 권해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